평소 뉴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최근 한 주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번 주에는요. 엠보드 톱10 중 상위 7개의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200만 건을 넘었고요. 그리고 8, 9, 10위도 90만을 넘겼습니다. 그만큼 톱10 모두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볼만한 뉴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100만, 200만 건이 조회된 뉴스를 나만 못 보는 일이 없도록 남다른 뉴스와 함께 하시죠. 이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 이휘준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한 주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하러 네. 또 나왔습니다. 한 주 잘 지냈어요? 한 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지. 너무 빠르죠. 벌써 3회입니다, 저희. 깜짝 근데 놀랐어요. 우리 직속 부국장님, 예. 우리의 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우리 직속 부국장님이 네. 텐션을 올리라는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프닝부터 좀 텐션을 높였는데 예. 하다가 우리가 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30분 동안 계속 둘이 말을 하니까. 아, 힘들어요. 그래서 예. 너무 힘들다 이렇게 했더니 그럴 때는 극약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저 정면에 우리 부국장께서 탬버린을 들고 흔들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더 안 되겠는데요? 안 될까요? 텐션이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질까? 큰일 났네. 어쨌든 어떡하지? 오늘은 조금 파이팅을 예. 해보면서 예. 자, 첫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소식이 많습니다. 첫 코너 남들은 다 본 뉴스 남다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위부터 이번 주에는 조회수 90만 4천으로 꽤 높아요. 오. 네. 휘준 씨 지난주에 그 나 혼자 산다 그 얼음 낚시 편 봤어요? 막 텐트 날아가고. 너무 웃겼죠. 예, 그러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빙어 낚시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왜요? 근데 왜요? 근데 그런 얼음 낚시를 겨울이라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오.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그러니까 비가 왔다가 너무 추웠다가 네. 또 기온이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기온이 막 하루에도 반나절 안에 막 널뛰기를 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얼음 낚시가 정말 위험천만하다고 하는데요.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네. 지난 12일 낮 충북 옥천의 대청호수입니다. 깨진 얼음판 사이로 SUV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차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지만 자칫 얼음이 깨질 것 같아 난감해합니다. 동네사가 그래서 안 깨지지 말고 가는 감에 깨진 거예요. 그래도 거기 지 땀에 얕아가지고 가서 그래도 되는데 더 마을 동화서 깨져서 후중하지. 호수가 꽁꽁 얼었다고 생각해 차를 세웠지만 얼음이 결국 차량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 겁니다. 얼었다 녹았다를 거듭하는 호수 가장자리는 특히 위험합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꽁꽁 얼었던 얼음이 이렇게 녹고 있습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지점에 따라 얼음 두께가 천차만별입니다. 얼음을 직접 잘라봤습니다. 두께는 16에서 19cm 정도. 코로나19 이전 강원도의 유명 겨울축제 개장 기준인 25cm는 물론 최소 권고 기준인 20cm에도 못 미칩니다. 곳곳에 살얼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낚시객들은 아랑곳하질 않습니다. 얼어붙은 호수 여기저기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애들 방학이어가지고 누가 여기 엊그저께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와봤어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럴 말이나 돼야 해빙기 돼야 좀 위험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 댓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케팅 자문님께서 이런데 소중한 119 부르지 말고 귀중한 내 세금 쓰지 말라. 네. 가고 싶으면 알아서 들어가되 나오는 것도 알아서 나와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여기 실시간 댓글로 예. 파운드리님께서 굳이 저 위에 올라가서 취재할 필요가 있나? 겁나 위험해 보인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 우리 기자가 열일했죠. 그것도 예.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맞아요. 얼음이 얇다고 보도를 하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취재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취재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9위도 추위 관련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일본 폭설 뉴스입니다. 일본의 일부 지역에 사람 키를 넘는 엄청난 눈이 와서 인명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과연 눈이 얼마나 무섭게 왔길래 수십만 명이 피해를 당했는지 보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붕 위에 두껍게 쌓여있던 눈덩이가 줄줄줄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렇게요. 계속 떨어지죠. 차 위에까지 떨어지고요. 눈을 치우던 남성은요, 가까스로 눈폭탄을 피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그냥 눈이라고 보기 힘들 지경인데 떨어진 눈이 차 유리창을 깨뜨리고 나무 상자를 부술 정도로 정말 위협적인데요. 최근 한 달 새 홋카이도에서만 이런 낙설 사고가 50건이 넘게 발생해서 9명이 숨졌습니다.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아오모리, 니가타 할 것 없이 폭설이 내린 지역마다 눈을 치우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숨지는 경우가 잇따랐고요. 이 작업 중이던 제설기에 초등학생이 끼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네, 그리고 현지 네. 언론들은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눈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고령자가 많은 지방의 그 제설 작업에는요, 다른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인력 투입이 중단된 곳이 많아서 노인들이 직접 제설 작업을 한 경우가 많아졌고요. 예. 그러니까 사고도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위험하네요. 보기만 해도. 이거에 대해 댓글은 쿠마님께서 영상 보기 전에는 아니 동네에서 이게 눈 때문에 누가 죽겠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 나서는 무서워. 네. 이렇게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8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희준 씨, 그 김치는 어느 나라 음식이에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죠. 당연하죠. 물어볼 게 있나요? 네. 말해 뭐 하겠어요. 물어나만 하죠. 그런데 이런 취지의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 유튜버의 영상이 죄다 삭제됐다고 합니다. 이번 주 8위 조회수 99만 5천 기록한 뉴스가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네. 이 먹방 유튜버 햄지의 얘긴데요. 중국의 웨이보 또 동영상 공유 플랫폼 비리비리에서 이 햄지의 영상이 지금 모두 삭제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앞서 햄지는요, 김치 먹방 영상을 올리고 중국인들이 김치 등 한국 음식을 중국의 전통 문화라고 주장한다는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이 좋아요를 누른 거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이 햄지가 반중국 게시물에 지지를 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분노를 하면서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 논란이 시작된 게 그 유명 중국 블로거 때문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이 김장하면서 이 김치를 뭐 차이니스 푸드다 뭐 이런 해시태그. 식으로 좀 언급을 했죠.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김치의 기원에 대해서 양국의 온라인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햄지는요,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말해야 한다면 난 중국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햄지의 중국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와, 계약 해지까지. 네. 아니 당연한 거를 왜 그렇게 우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실시간 댓글로 깡님께서 요즘 중국이 자꾸 자기 거라고 하는 게 계속 네. 그렇다. 계속 자기 거라고 한다. 네. 이런 댓글도 남겨주시고 뭐 손민수님께서는 요즘 도를 넘네요. 진짜 이런 맞아요.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7위 전해드릴 텐데 7위부터는 조회수가 다 100만이 넘습니다. 그만큼 오늘 아주 네. 알차고 흥미진진한 소식이 앞으로 쭉쭉쭉쭉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7위 관련 얘기 나눠볼게요. 저 이유진 아나운서. 네. 배달앱에서 음식 배달시킬 때 배달료 붙는 거 알죠? 네, 내고 있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 배달료가 정해지는지는 알아요? 뭐 많이 시키면 조금 감면해주기도 하고 네네. 아니면 멀면 더 비싸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리가 같은 동네인데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가 배달료가 2,000원이 더 비싸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아파트 가격에 따라 또 많이 받나요? 되게 슬퍼지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예, 슬퍼지네요. 뭔가요? 2,000원을 더 준다고 하면 배달 기사들이 아주 환영하면서 내가 갈게요 할 것 네. 같은데 어떤 아파트 단지는 2,000원 더 줘도 난 안 간다. 이런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해요. 예. 무슨 사연일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들이 서울의 한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의 배달료를 2,000원 인상했습니다. 인상 이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파트가 배달 기사들에게 오토바이를 밖에 세우고 걸어 들어가 신분증을 맡긴 뒤 화물 엘리베이터만 이용하게 한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배달 갔던 기사들은 두 번 다시 안 가려 한다는 겁니다. 오토바이 같은 거 진입을 못해요. 저희는 저기서 한참 걸어와요. 안에 되면 또 신분 검사를 해요. 네, 여기 맞고 막 또 여기서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돌았어요. 몰라갖고 지금 거의 30분 걸려야 우리가 뭐 나쁜 사람도 아니고 도둑도 아닌데 배달 안 시키는 건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냄새가 나거나 하는 뭐 그런 건 사물애들이 따로 있으니까 뭐 그런 거를 좀 파달라라는. 비 오는 날 정말 힘들게 비 맞아가면서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는데 우비를 또 벗으라고 해요. 물 떨어질까 봐. 1,000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빗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사들 알코올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내가 기분도 나쁘고. 이거 뭐 저라도 사실 배달 가기 조금 싫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요. 이 실시간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면 그 전에 이 미디어 저널님께서 매주 목요일 6시 실시간 스트리밍 맞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주 많이 목요일 시청해주세요. 6시입니다. 목요일 6시입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댓글로 손민수님께서 비싼데 왜 아파트에 셰프는 없나요? 네, 저 영상 그러게요. 봤다 이렇게 왜 말씀을 배달을 해주셨어요. 시켜 먹나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또 댓글로 김송님께서 이거는 모든 배달 업체가 거부 한번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이게 바뀐다. 또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죽하면 배달료를 더 받아도 안 가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6위로 가겠습니다. 117만 번 조회된 뉴스가 6위에 올랐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분을 일으킨 소식이었습니다. 지난 11일 벌어진 일인데요. 네. 지인의 차량을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한 공동주택 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경비원 2명 코뼈도 부러지고 갈비뼈도 부러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더 문제가 있었어요. 네네.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 주먹에 맞고 쓰러지는 경비원을 봤는데도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피해자를 경찰서 피해자가 아니죠.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네. 이 가해자를 경찰서 대신에 호텔로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문제와 논란이 뭐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예. 이제 너무 시끄러워지자 이 가해자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서에 나와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고요. 네. 경찰도 이 문제를 일으킨 경찰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예. 물론 가해자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경찰도 사실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원김님께서 가해자는 처벌이 당연한 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직무유기로 옷벗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분노의 댓글을 때리지 남겨주셨습니다. 않았다고 얘기했다 그래요, 그 경찰이. 말도 안 되는. 네. 그런데 이런 좀 마음이 아픈 게 이런 경비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노동시장에서는 그 은퇴 후의 고령 근로자들을 두고 임계장 아니면 고다자 이런 약자로 부른다고 예. 해요. 어. 임계장은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고다자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도 쉽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참. 의미를 생각하면 굉장히 씁쓸한 줄임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은퇴 후에 참 막막할 텐데 가뜩이나. 네. 그런데 이런 좀 처우까지 받으면서 근로조건도 열악하면서 이렇게 참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참 그분들도 누군가의 사실 아버지고 또 네. 할아버지잖아요. 그런 거 네. 좀 기억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5위는 황당하게 그지없는 뉴스입니다. 조회수는 거의 120만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거 진짜 뭐 소위 말해서 쌍팔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이 2021년도에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장을 보겠습니다. 네. 자, 신선한 녹색 대파가 마트에 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지로 닦았더니요. 아니 세상에. 하얀색 휴지에 청록색 색소가 묻어 나옵니다. 대파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려고 색소를 뿌렸기 때문인데요. 일부 상인들은 방부제 때문에 진해진 거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다지만 보기만 해도 영 정말 꺼림칙합니다. 직접 기른 채소를 판매하는 노점상의 대파에선 색소가 묻어 나오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색소로 염색된 대파는 중국 북구 구이저우성의 세 개 도시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중국의 한 식품 건강 웹사이트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운 녹색을 띤 채소는 가짜 식품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뭡니까? 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보도국에서 만든 프로그램 중에 달걀을 가짜로 만드는 그 중국 업체 르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 희한하고 예. 기가 막혀가지고 야 달걀까지 가짜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저게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예. 20년이 지난 2021년까지
참 대파의 색소라니요.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네요. 네. 예, 이게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예, 실시간 댓글을 좀 살펴보면요. 진짜 황당하다. 계란도 만드는 나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달걀 만드는 거에 정말 충격받은 분이 많으셨다는 네, 거예요. SHP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 영상의 댓글은 진님께서 사람들이 일단 중국산이라고 하면 사실 좀 기피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네. 사실 변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으면 사실 신뢰가 네. 좀 떨어지죠. 앨리스동님은 발명품 수준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발명을 할 그 에너지로 조금 더 열심히 그 채소를 기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좀 네. 고퀄리티로 만들지 네, 좀. 그러니까요. 네, 화가 나는 뉴스였습니다. 네. 4위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네이버에서는 8만 번 조회됐을 뿐인데 네. 다음 카카오에서는 83만 번이 조회됐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34만 번이 조회됐어요. 총 조회수는 125만, 4위에 오른 뉴스인데요. 네, 이게 확실히 좀 플랫폼별로 이용자들의 특성이 좀 다르기도 하고 좀 네. 선호하는 것도 다른 게 이게 좀 보이네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아이템 성격상 그 조회수가 참 달라지더라고요. 네. 플랫폼별로. 4위 뉴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특정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모더나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의료진 6명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모두 접종 직후 전형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Probably like 10 minutes into the shot, I started to feel pain underneath my ear. And then my heart was racing. My tongue had started to swell and become numb. 보건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이 맞은 백신은 동일 라인에서 생산돼 1월 5일에서 12일 사이 공급된 33만의 분량으로 이미 캘리포니아 287곳에 배포돼 접종 중이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다른 지역에서는 해당 기간 생산물에 대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며 백신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모더나 백신의 접종을 일단 중단하고 다른 제품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과도한 공포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접종 전에 그 부작용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우려를 하는 댓글이 네. 많이 달려 있었어요. 네. 뭐 호두과자님께서는 이거는 백신 접종이 아니라 좀 대규모 백신 실험이다. 약간 걱정이죠, 그죠? 그런 네. 댓글을 또 남겨주셨고 바이올렛 T님께서 급하게 만든 백신이 좀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는 사실 좀 더 이상하긴 하다.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려를 또 일리가 걱정을 있어요. 네네.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제 금주의 가장 핫한 뉴스 톱3로 진입합니다. 네.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7만 2천여 명이 감염이 됐고요. 그중에 80%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후유증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조회수 156만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보도 보겠습니다. 네. 회사의 불안을 야기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독감 걸렸다고 누구한테 사과하지 않고 감기 걸렸다고 사과하지 않는 건데 회사 밖에서 좀 자유롭게 일해보라라는 프리랜서 권유를 받았어요. 세 발로 나오게 되었죠. 머리 한번 감을 때마다 엄청나게 빠져요. 탈모가 제일 심하고 근육통이 발바닥부터 막 엄청 아픈 날이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약이 없으니까 개보린밖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한 10개, 많으면 12개. 병원에 가서 이제 QR코드 찍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그 빨간 알람이 떴나 봐요. 그랬더니 이력이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건물 근처에도 못 오게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렸어요. 직장도 없어져 버리고. 하루에 100통씩이 전화가 오는데요. 세상에 입에 담기 그런 못할 소리들을 하루에 100통씩 받았어요. 죽어라, 망해라. 퇴원이 가능했다 했던 분들은 일단은 전파력도 없고 또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원을 이미 했는데 이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다든지 또한 직장에 출근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진단 자체, 검사를 받으러 오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부산의 47번째 확진자이기도 했던 박현 부산대 교수가 있는데 네. 이 박 교수가 230일 동안의 코로나19 그 투병기를 책으로 출판을 최근에 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박 교수가 주요 후유 증세 5가지를 딱 언급을 했어요. 네. 첫 번째가 이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집중이 힘든 증세. 이걸 브레인 포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가슴 통증. 네. 세 번째가 속이 쓰리고 오른쪽 아랫배가 쑤시는 복부 통증. 네 번째가 이제 피부가 갑자기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피부에 보라색 점이 생기는 피부 문제. 네. 그리고 만성 피로 이렇게 5개를 지적을 했는데요. 해외에서도 이 브레인 포그는 물론이고요. 발열, 복통, 발진, 또 체력 저하, 청력 손실, 심장 합병증 이런 후유증 가능성도 제기가 된 바 있고요. 네. 심지어 뇌 손상, 또 환각, 환청, 망상 같은 정신 이상 증세도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방역이나 좀 치료에만 초점이 맞춰져 네.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체계가 잘 안 잡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증세를 좀 호소해도 이거 감기다, 좀 기력이 약해져서 그렇다 이런 말만 하는데 사실 좀 후유증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해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 영국 보건복지부는요, 코로나19 바이러스 회복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 지속적인 후유증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휘준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후유증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실시간으로 단지님께서는 후유증이 엄청 심하네요. 치료는 안 되려나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IM 써니님께서 참으로 코로나는 무섭습니다. 확진자도 무섭고 완치자도 무섭네요. 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할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그냥님께서 이런 방송을 좀 많이 해야 네. 또 확진되고 나서의 어떤 이 무서움도 알 거 아니냐 네네네. 이런 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 사실 또 방역이나 이런 뉴스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뉴스는 사실 좀 적잖아요. 맞아요. 많이 보도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건강상의 후유증은 물론 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그런 후유증도 이제 좀 관리를 하면서 다들 좀 한 번씩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두 자리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1위하고 2위의 조회수 차이는요. 21만 7천 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막상막하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과연 어떤 뉴스가 먼저 2위에 올랐는지 공개를 이번 주 2위부터 하겠습니다. 네. 야, 뭐 하는 거야, 야, 야, 잠깐만, 너 뭐 하는 거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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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 하는 거야? 언니. 마약을 쏴래 여기서? 네가 지금 상황이 언니. 야, 네가 지금 마약을 해? 야, 이 주석이 뭐야? 저거? 저거는 그냥 완전 있는 거야. 너 빠져. 알았어? 빠지라고. 빠지라고. 빠져. 일 존나 크게 내 신문 낼 테니까. 너 언론 사면 좋대. 인생 살기 존나 힘드니까. 네, 구속된 황하나 씨의 새로운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이 새로운 녹취가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요. 예.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을 선정하려고 제가 이 녹취를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듣고 나서 귀를 씻고 싶었어요. 지금 나간 거는 네. 제가 그중에 조금 양반인 걸로 네네. 분위기만 좀 느끼시라고 아주 짧게 편집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그 예전 녹취 공개된 거에서는 막 저 지인들이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황하나 씨와 지인들이 막 사이좋게 너도 맞았네, 뭐 나도 맞았네, 맞아요. 그 퀄리티 정말. 좋았네, 뭐 이러면서 막 황당한. 후기를 막 공유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녹취에서는 이 사람들 사이가 좀 틀어진 다음에 나눈 대화였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네가 내 물건을 훔쳤네, 뭐 네가 배신했네, 네가 걔를 숨겨줬네, 뭐 어쨌네, 뭐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까지 서로를 비난하다가 예. 뭐 악을 쓰는 건 기본이고 말머리와 말끝에 다 욕설이 붙고요. 네. 성관계와 마약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 파일을 그대로 다 들려드리면 정말 그야말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정말 이게 삑삑삑 처리가 엄청났는데 편집본에서도 삑삑삑 처리가 엄청났죠. 듣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 이거 또 이렇게 얼마나 많이 남겨주셨네요. 뭐 또 손민수님께서는 아이고 또 집행유예 나오겠네. 네. 마중물님은 리얼하네. 뭐 이렇게 네. 미디어 저널님 뭐 욕설이 표준어네요. 네. 막 이게 거의 이제 분노의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영상에 대한 댓글로는 레인보우 TV님께서 이 검사를 해도 안 나와. 사실 이 말이 양성 나와도 덮어줄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네. 좀 댓글을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댓글도 저희가 남겨주셨습니다. 영상에서 이제 황하나 씨의 발언만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네. 저 해당 뉴스 보도 고은상 기자가 보도를 한 건데요. 저 네네. 보도에는요. 황하나 씨가 마약 유통 총책인 바티칸을 언급하는 부분도 나와 있고요. 또 나는 검사에도 나올 게 없다. 예. 이렇게 확언하는 것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흐지부지 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가 아주 명쾌하게 밝혀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이번 주 1위입니다. 네이버에서 13만 3천, 다음에서 91만, 유튜브 100만 조회에 빛나는 이번 주의 1위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뭐 이런 거 해야 되나요? 뭔가요? 복면가왕처럼. 바로 네,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백신이 바닥나서 접종을 못하는 일이 미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보겠습니다. 네. 뉴욕 브루클린 거리에 끝을 보기 힘들 정도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도 차량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린 건데 가짜 뉴스였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밤늦게까지 줄을 섰던 사람들이 흥분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뉴욕의 한 대형 병원도 백신 접종 예약자들에게 긴급 메일을 보내 오는 19일까지 접종이 모두 취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공급이 예정된 백신이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고 콜로라도주와 오리곤주, 위스콘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t turns out that that was not true. They had already sent out everything they had. So there was no increase in supply. Let me be very clear. This is deception on a national scale. 네,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급 약속 어겼다 이렇게 비난했고 또 네. 콜로라도, 오리건, 위스콘신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2월부터 사실 백신 접종 시작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백신 수급부터 접종까지 좀 철저하게 꼼꼼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어요. 저런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네, 댓글을 좀 정리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는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파운드리님께서는 백신 안 맞네 어쩌네 하더니 지금은 모자란다고 네, 또 이런 네.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조성이 좀 무섭다는 댓글도 손민수님이 남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불안감과 공포와 그 약간 경각심 사이에서 언론이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지 기자로서 좀 고민을 많이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숙제네요. 네네. 예. 자, 조회수로는 톱10에 들지 못했지만 이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하는 뉴스를 저희가 골라왔는데요. 색다른 숨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난 8살 사이에 3명이 숨졌습니다. 사인은 모두 심근경색이었고요. 새벽 근무를 마친 후 돌연사했습니다. 네.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1살 여성 최모 씨가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최 씨는 요양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다 지난달부터 언니와 함께 쿠팡에서 물품을 선별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출근 날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밤샘 작업을 한 뒤 들른 화장실. 최 씨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쓰러진 동생은 함께 일을 나온 언니가 발견했습니다. 그날도 힘들다가 안 했어요. 오히려 제 눈이 빨갛다고 언니 힘들어서 어쩌냐고 그냥 미안하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지난해 5월엔 인천 물류센터에서 40대 계약직 노동자가 역시 새벽에 화장실에서 10월엔 70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퇴근 뒤 숨졌습니다. 8개월 사이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의 연이은 돌연사입니다. 사인은 모두 심근경색으로 추정됩니다. 유족과 노동자들은 이딴 죽음의 배경에 악명 높은 작업관리 시스템이 있다고 지목합니다. 쿠팡에선 한 사람이 1시간에 몇 개의 물건을 처리했는지를 UPH라는 수치로 측정합니다. 각자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는 이 수치가 실시간으로 뜹니다.
네, 최 씨의 유족들은 최 씨가 휴식 없는 고강도 밤샘 노동 때문에 사망을 했다면서 노동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근로 환경이 어땠길래 저렇게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MBC 취재진이 쿠팡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부 근로자는 정말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기 참 망설여집니다만 누가 죽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저는 사실 아마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냐면 사람이 누구 죽었다는 거에 자체는 놀랐지만 누가 죽었다는 사실이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냐면 10분 정도 동안에 그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시스템에 떠요. 1, 2, 3, 4, 4, 5님 10분 대 10분 안 하고 계십니다. 10분 속도 올려주세요. 그때는 그 확성기를 들고 다니면서 각각 구역에 다니면서 1분에 3개씩 1분에 3개씩 물건을 직분하고 담아서 움직일 때마다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지 빨리 하고 있는지 뭐 속도가 떨어지는지 올라가는지 또 다 알 수 있으니까. 여가 18도까지 내려가요. 냉동 창고가. 거기서 마스크도 걸고 눈썹도 얼고 다 얼고 엄청 추워요 진짜. 안 추운 데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UPH가 느린 사람들은 계속 느릴수록 그 관리자들이 계속 냉동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데 참 안타까운데 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8, 9시간 근무하면서도 휴식 시간은 저녁 시간 1시간밖에 없는 거고 또 1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바로 지적당하고 또 1시간에 물건 몇 개 처리하는지가 이게 계속 시스템으로 뜬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면은 누구 뭐 올려라 이런 식으로 방송을 방송을 하죠. 하기도 하고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냉동 창고로 간다. 참 말도 안 되네요, 그죠? 이 뉴스를 취재한 윤상문 기자가 쓴 취재 후기가 있는데요. 취재 후기도 이번 주에 25만 5천이라는 적지 않은 조회수를 올리고 엠보드 차트 39위에 올랐습니다. 이 취재 후기에 쿠팡 근로자들의 다양한 증언이 실렸는데요.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요. 쿠팡은 사람들을 기계로밖에 안 봅니다. 8시간 근무인데 밥 시간 1시간 외에 쉬는 시간 없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그리고 엄청 소리를 지르고 앉지도 못하게 속도 내라고 꽉꽉 쪼는 관리직 직원들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엄청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쉬려고 잠깐 앉았는데 젊은 놈이 땡땡 뭐라 하더라. 이런 증언이 실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왜 이런 좀 이렇게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 쿠팡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는데 이 쿠팡 비대위에 따르면요. 한 물류센터의 경우 97%가 일용직이나 계약직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센터도 사정은 비슷할 텐데요. 그러니까 다 같이 나서서 사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에는 고용 형태가 너무 불안정한 거죠. 쿠팡 측은 이 과도한 노동 강도 때문에 이런 사망 사고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생산성 확인 지표 아까 그 UPH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생산성 확인 지표는 개인 업무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고 노동자들은 원하는 대로 근무 일지와 업무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조 4천억 원이었던 쿠팡의 매출은 지난해에는 11조 원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나스닥 상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쿠팡이 사실 9시 전에 시키면 다음날 막 새벽 배송되고 그러잖아요. 아침 7시 전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빨리 오나 했는데 이면에는 사실 이런 게 숨겨져 있었네요. 로켓프레시 배달시키는 것도 좀 저도 자주 이용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실시간으로 SHP님께서 요즘 새벽 배송 미안해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렇게 좀 댓글을 남겨주셨고 단지님께서는 정말 고질적으로 정말 이런 댓글 또 나오죠. 누가 죽기 전까지는 안 고쳐지는 시스템이다. 또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색다른 뉴스 고른 거 보겠습니다. 이면 주차를 해놓으면서 엔진 브레이크 채워놓고 그래놓고는 전화번호도 안 남기고 전화를 했더니 씹고 주차칸 2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주차를 해놓고 심지어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해놓고 정말 공동주택의 욕바지입니다. 불법 민폐주차 정말 끝도 없이 온라인에서 고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나 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 종이 하나하나 다 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아유 저게 뭐야. 저 종이를 한 장 한 장 떼면서 얌체 심보도 함께 좀 다 이렇게 떼버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 저게 무슨 상황인지. 네. 자 이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별의 연비님께서 저거 바빠서 차 좀 긁었습니다. 티 안 나게 긁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문자 남기면 허겁지겁 달려온다고. 네. 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서로 매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뉴스도 3개 정도 골랐습니다. 네. 대전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PD가 청취자의 문자에 마음을 기울인 결과 자칫 잃을 뻔한 귀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주인공인 대전교통방송 황금산 PD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교통방송 때문에 결혼도 했고 무척 감사하다. 그런데 지금 삶이 힘들다. 이분의 문자는 뭔가 절실한 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듣고 싶다. 이런 내용. 비지스의 홀리데이는 그 지강은 사건 이후로 알려져 있는 그런 노래였고요. 마지막이라는 말과 이게 겹치면서 그때 생각을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고맙다. 바보 같은 생각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살아간다는 그 문자를 보고 저도 많은 위안이 됐고요. 그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지난 8일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신청하면서 사는 게 힘들다 이런 문자가 왔고요. 네.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던 황 PD가 30분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 추적을 한 경찰이 이 남성을 찾아냈는데 네. 50대 남성이었는데 이미 차 안에서 음독과 자해를 한 상태였다고 해요. 다행스럽게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했는데요. 이 남성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나흘 후에 황 PD한테 또 하나의 신청곡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해당 남성이 보낸 거였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노래는 안치환이 부른 오늘이 좋다 라는 노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걸 보니까 좀 마음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또 이 황 PD의 어떤 순발력 이거 정말 칭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유현 님도 네. 눈치도 눈치도 빠르시고 마음 씀씀이도 좋으신 PD님. 네. 그러니까요. 감동적인 뉴스였네요. 꺾기 전에 님은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살자입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유명한 말이죠. 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 전해드리는 SNS 핫핫입니다. 이규준 아나운서 네. 이번 주에는 뭘 준비했어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늘어난 게 있어요. 바로 쓰레기. 맞아요. 배달도 많이 배달 시키고 많이 하다 시키니까.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환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플로깅이라는 플로깅? 네, 전 좀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플로깅은 이삭을 줍는다라는 뜻의 스웨덴어. 제가 스웨덴어는 좀 약해요. 플로카업인 것 다른 같은데. 거는 강해요? 잘 모르겠어요. 영어도 약합니다. 영어 단어 조깅의 합성어인데요.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조깅만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서 쓰레기까지 환경까지 이렇게 네. 딱 잡아주는 네. 그런 운동인 거죠. 그래서 이 로깅은 쓰레기를 담는 봉투를 이거를 들고 뛰기 때문에 네. 칼로리도 더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해요. 네. 참 그래서 많은 호응을 또 얻고 있다고 하는데 네. SNS에 샵 플로깅 그리고 샵 남다른 뉴스 이렇게 두 가지 하셔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소개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남다른 뉴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퇴근한 다음에도 애를 쓰시면 건강을 해칩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